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IT의 트렌드도 함께 변화합니다. 컨테이너,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픈소스 대표주자인 레드햇과 함께 레드햇이 최신에 내놓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드햇에서 박준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레드햇에서 새롭게 출시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50분간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드햇의 최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객 여러분들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버전 8 버전을 사용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많은 점들이 바뀌었는데 그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그 컨테이너에 대한 데모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기존과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개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과 동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전과 같이 기업용 운영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같은 점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페도라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애드온 제품으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그리고 레질런트 스토리지 같은 애드온 제품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 와서 새롭게 바뀐 점들은 먼저 채널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기존의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패키지가 들어있던 부분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바꿔서 하나의 채널로 바꿔서 배포 구조를 단순화한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방식을 단순화시켜서 예측 가능한 릴리즈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릴리즈 기간이 좀 플렉서블했던 부분들을 정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 방식도 3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2개의 페이지로 변경을 했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빈도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레드햇이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이라는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이런 신제품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의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형 마켓을 추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그 지능형 마켓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로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네. 먼저 어떤 배포 공간에서든지 빠르고 연속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배포 공간에서도 연속적으로 배포를 하면서도 보안 중심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을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
8 버전을 사용하시는데도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 기존의 윈도우 운영 관리자들 또는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지 않은 관리자분들이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웹 UI 형태의 관리 툴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더불어서 개발자들도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들을 넣었고요. 거기에 버전도 여러 개의 버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DB, SAP의 하나DB,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라고 해서 사스 형태로 진행되는 서비스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주요 정책의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릴리즈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릴리즈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2014년도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4년의 주기를 가졌고요. 네. 다음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나오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고객분들이 언제 출시가 될지를 가늠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8 버전을 출시를 계기로 해서 3년마다 메이저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마이너 버전 역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주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출시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던 라이프 사이클을 2개의 페이지로 단순화해서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을 많이 변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을 등록하셔서 사용을 해야만 원하는 패키지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패키지가 어떤 채널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꼭 여러 가지 패키지를 등록을 하셔야 됐는데 지금은 8 버전에서는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채널로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패키지를 쓰실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부분도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지가 3개로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2개로 줄였는데요. 먼저 앞서 5년의 풀 서포트 기간에는 전체적인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기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뒤에 5년에서는 메인터넌스 서포트 기간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모두 서포트가 가능한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페이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 버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 제공을 하던 EUS나 SAP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 서비스 부분들을 조금 다양화시켰고요. 기존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EUS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EUS는 커널 버전을 기존에 사용하던 커널 버전 그대로 2년 동안 지속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8 버전에 들어와서는 짝수 버전에 대해서만 EUS를 지원을 하고요. 8.1 버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EU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훨씬 더 베니핏이 늘어났는데 SAP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4년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SAP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SAP를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커널 버전을 변경하고 싶지 않으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드햇에서 정책적으로 4년 동안 커널 버전을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오늘의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8가지로 변경 사항을 꼽았습니다. 이게 8이어서 8가지가 변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8가지를 이렇게 8 버전에서 8가지를 찝었고요. 우선 첫 번째인 인텔리전트 OS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서브스크립션에 레드햇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인텔리전트한 O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드햇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은 고객이 시스템을 레드햇의 포탈에 등록을 하게 되면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에 등록된 다양한 장애 포인트라던가 또는 보안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고객의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시스템에 그 저장된 널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또는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있을지를 미리 검토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께 사전에 노티스를 함으로써 고객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장애 같은 게 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리전트 OS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장애가 나기 전에 장애 포인트를 미리 수정함으로써 장애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빠르고 쉬운 배포 지원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우선 이미지 빌더라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이미지 빌더의 기능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베어메탈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들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체제 환경도 조금씩 다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미지 빌더는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시던 환경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베어메탈뿐만 아니라 가상화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은 아마존이나 또는 AWS, 애저 또는 GCP 같은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원하는 포맷으로 이미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언제나 같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evOps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사용자들, 즉 기존의 리눅스를 사용하시지 않았던 사용자들도 웹 콘솔을 이용해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를 운영하셨던 운영자들이나 또는 명령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분들이 웹 콘솔을 통해서 간단한 호스트네임 변경부터 네트워크의 본딩 또는 티밍에 대한 변경들, 보안에 대한 변경, 커널 파라메타 값, 퍼포먼스 튜닝까지도 웹 콘솔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눅스를 처음 접할 때 저런 점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정하는 것 자체가 파일을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데 웹 콘솔에서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의 자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부분인데요. 기존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 8 버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옮겨가실 수 있도록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LVM 스냅샷 기능을 제공을 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롤백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을 사용하다가 8으로 갔는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그냥 7으로 오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LVM 스냅샷을 통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대로 다시 옮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에코시스템 제공 기능인데요. 기존부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굉장히 다양한 ISV, IHV를 기반으로 한 에코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가장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하드웨어까지도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다음 보안 기능입니다. 기존의 보안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방화벽 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굉장히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시스템 와이드하게 하나의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보안 구현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능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스트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기존의 개발자나 리눅스를 운영하시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나 또는 뭐 포스트그레스QL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버전만 운영하던 부분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로 많은 기업들이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서 컨테이너 기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컨테이너 기술로 퍼드맨, 그리고 빌다, 스코피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퍼드맨 기술은 기존의 도커라고 하는 기술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빌다는 이미지 빌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스코피오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인하거나 카피 또는 인스펙트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컨테이너 기술에서 도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눅스 8에서는 더 이상 도커를 쓰지 않는 건가요? 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부터는 더 이상 도커 패키지는 포함되지 않고 포드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포드맨이 그럼 도커를 대체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포드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커와 포드맨에 대한 아키텍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왼쪽을 보시면 도커는 보통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도커 이 커맨드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도커 데몬에 접속을 해서 이 도커 데몬이 이미지나 또는 컨테이너에 뭔가 작업을 진행하거나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네. 퍼드맨은 조금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퍼드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없고요. 퍼드맨은 단지 레지스트리나 컨테이너 또는 이미지에 어떤 명령어를 날려서 그 명령어를 수행하게끔만 진행을 하게 되고 더 이상의 컨트롤은 진행하지 않게 되죠. 아니 근데 이미 시장에서 도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포드맨으로 가게 됐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커 엔터프라이즈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커 엔터프라이즈가 출시가 되면서 이 도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도커 엔터프라이즈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오픈시프트라는 제품도 3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퍼드맨 같은 경우에는 OCI라고 하는 단체,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표준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에서 새롭게 지칭한 컨테이너 표준이 바로 퍼드맨이고요. 네. 이 퍼드맨 기술을 기존의 도커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포드맨이랑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드맨과 도커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도커 같은 경우에는 데몬이 죽었을 경우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모든 컨테이너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도커 데몬이 죽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었고요. 퍼드맨의 경우에는 데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포드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드맨은 굉장히 빠르고 가벼운 툴이고 데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루트리스 운영을 위해서 컨테이너 실행과 빌드가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OCI라고 하는 단체에서 표준으로 지정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빌다라는
커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빌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베이스 이미지, 기존의 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다양한 베이스 이미지 기반으로 여러 멀티레이어의 프로그램들을 이미지를 빌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크래치, 보통 컨테이너에서는 스크래치를 빈 깡통 베이스 이미지, 빈 깡통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빈 이미지에 싱글 레이어를 얹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빌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이나 베이스 이미지나 또는 스크래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스코피오고요. 이 스코피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소에서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제대로 된 컨테이너 이미지인지, 또 보안상으로 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저장소별로 저장소에서 호스트로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또는 저장소끼리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바뀐 정책과 주요 기능, 그리고 새롭게 도입한 포드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 어떻게 보면 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실제 리눅스 8의 데모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컨테이너, 앞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우선 포드맨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코피오와 빌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렐 7 버전에서는 도커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서는 포드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운영체제에 대한 버전을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체제는 8.0,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8.0 버전이고요. 이 버전에 대해서 컨테이너의 지금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레지스트리는 registry.red.io라고 하는 곳과 key.io, 그 다음에 docker.io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또는 다운로드 할 때 이 세 가지의 이미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드맨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포드맨 나왔네요. 네, 네. search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입력해서 넥스트클라우드라는 컨테이너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실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인데요. 네. 개인적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즉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웹서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ocker.io라고 하는 레지스트리와 key.io라고 하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렇게 넥스트클라우드가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red.io는 넥스트클라우드 컨테이너 이미지가 없어서 검색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docker.io에 있는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선 스코피오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inspec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커의 커맨드에 docker.io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스코피오로 인스펙트를 실행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스코피오라는 것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시켜주는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내용을 보시면 우선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그가 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버전들이 이렇게 태그가 많이 되어 있고요. 많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도커 버전과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볼 건데요. 우선 포드맨의 ps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현재 시스템에, 운영체제 시스템에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가 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출력되어 있는 게 없고요. 자, podman 이미지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 시스템에 어떤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podma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풀 커맨드를 이용해서 넥스트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사이즈가 600메가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넥스트클라우드가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넥스트클라우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dm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기존에 도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도커 대신에 podman이라는 명령어만 쓰시면 되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옵션도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8080 포트로 사용을 하게끔 설정을 하면서 넥스트클라우드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podman 명령으로 실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버전 컨테이너가 실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컬호스트로 8080 포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웹페이지가 뜬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 다운로드 받았던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가 서비스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서비스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화면에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네. 지금 처음에 빌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어드민을 지금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어드민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됐습니다.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처음 화면이 뜨고 나면 지금 보시는 곳에 어떤 개인 파일을 올리거나 또는 올렸던 파일을 내리거나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디렉토리를 들어가서 여기 어떤 사진을 보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다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빌다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갈 파일들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요. 빌다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우선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커 파일이라고 해서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from으로부터 어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만들 거냐라는 거를 여기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렐8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렐8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add로 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이미지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유저 아래 로컬 아래 bin 아래 hello world라고 하는 커맨드를 여기다가 컨테이너 이미지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지 그거를 여기다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커맨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hello world에다가는 에코로 문장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hello world 렐8이라는 이름으로 문장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저장해서 실행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실행 권한 부여하면 이제 실행 파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파일,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빌다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빌다라는 명령을 쓰고요. -t 옵션을 주고 hello world라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겠다. 여기 있는 파일들로 만들겠다라고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앞서 보셨던 포드맨 이미지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드맨 이미지스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에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는 rel8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맨의 run이라는 이미지로 hello world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 echo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입력했던 그 문장이 그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도커 파일에다가 제가 넣었던 hello world라는 커맨드를 유저 아래 로컬 아래 빈 아래다가 카피를 해라 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드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생성한 hello world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시쉘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OS가 8.0 버전 그대로 가져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유저 아래 로컬 아래 빈 아래 들어가시면 헬로 월드가 카피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헬로 월드라는 커맨드를 입력해 보시면 앞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드맨 그리고 스코피오, 빌다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에서 사용하는 도커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 화면의 운영체제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레드햇의 버전을 보시면 7버전, 7.6 버전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도커라는 커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커에서도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서 보셨던 동일한 넥스트클라우드라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클라우드를 여기에서도 같이 실행을 할 거고요. 똑같이 도커라는 명령으로 앞서 포드맨을 썼던 명령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넥스트클라우드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됐는지 PS 명령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넥스트클라우드가 실행이 됐고요. 실행됐으면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에서 이것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하시면 이렇게 넥스트클라우드가 접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화면이기 때문에 처음 띄운 화면이기 때문에 어드민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가 이렇게 동작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7.6 버전에서는 도커의 데몬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systemctl이라는 명령으로 도커 커맨드의 서비스를 보시면 현재 액티브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러닝 상태로 도커 데몬이 동작하고 있고요. 이 도커 데몬이 동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넥스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컨테이너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데몬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systemctl 커맨드로 stop 하고요. 도커 서비스라는 도커 데몬을 스탑을 하게 되면 스테이터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inactive dead라고 되어 있죠. 현재 데몬이 안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화면을 리플레시해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8080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unable to connect가 나오죠. 즉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던 컨테이너도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까지는 이렇게 도커 커맨드와 도커 데몬이 동작을 함으로써 도커 데몬이 죽으면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 네.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네, 퍼드맨은 데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CTL 명령으로 퍼드맨을 데몬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몬이 없다라고 우선 출력이 되고요. 프로세스가 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퍼드맨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퍼드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는 거, 퍼드맨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데모는 아니고요. 클라이언트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러면 혹시 이게 죽으면 서비스가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세스도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kill이라는 커맨드로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죽였고요. 그러면 퍼드맨 프로세스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앞서 넥스트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080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에딧 버전에서는 퍼드맨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전혀 컨테이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퍼드맨 클라이언트가 죽더라도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존 7과 8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7 버전에서는 아마 도커가 퍼드맨으로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현재까지 출시된 버전은 전부 도커 기반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네, 지금까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주요 바뀐 점들을 데모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데모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들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라엘 인사이트는 네.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인사이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고객분들은 인사이트를 새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인사이트를 추가 구매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분들도 리뉴얼하는 시점 이후에서부터는 인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해지나요?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텔리전트한 OS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커 클라이언트인가요, 이게? 네. 도커 클라이언트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포드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앞서 데모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그리고 옵션들과 퍼드맨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옵션들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도커를 활용하시던 분들은 퍼드맨을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커 이미지를 쓰시던 고객분들도 퍼드맨에서 다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퍼드맨으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발자는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서 네. 도커 쓸 때하고 포드맨 쓸 때하고 그냥 단어 하나 바뀐 차이라고 네, 느꼈으니까 여기 이제 시청하고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은 전혀 그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도커를 포드맨으로 변경된 이유가 도커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용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키텍처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커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있기 때문에 도커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면 전체 컨테이너가 서비스가 안 되는 현상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포드맨은 그런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키텍처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라이선스의 이슈도 있고 네.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더 진화된 것이 포드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레드햇이 추구한 기술 자체가 모든 기술은 표준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드맨도 기존의 도커에서 새롭게 표준화된 포드맨으로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커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제 리눅스 8 출시부터는 포드맨까지 알아야 되는 네.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언제든지 변화를 하셔도 명령어 하나만 바꾸시면 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의입니다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페도라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네. 운용체계 내용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네, 페도라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체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안정적으로 많이 테스트된 부분들을 저희가 레드햇이 모아서 하나의 제품화한 게 바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도 받았고요. 거기에 보안성까지 해서 보안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좀 더 체계화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레드햇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서 도커로 만든 서비스를 8에서 포드맨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정말 많을 많을 것 거라고 같아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앞서 이미지 자체는 포드맨에서 사용하던 이미지든 도커에서 사용하던 이미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OCI라고 하는 단체에서 포드맨이라는 기술을 만들 때 기존의 도커라고 하는 기술을 호환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커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들,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포드맨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커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포드맨을 만들면서 못 쓰게 했으면 정말 개발자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질문도 약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7 버전에서 만든 컨테이너를 8 버전에서 실행이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혀 문제없이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미지의 임포트나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7 버전에서 사용하던 이미지를 그대로 8 버전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포드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 것 같은데요. 질문의 상당수가 지금 포드맨입니다. 네네. 다음 질문도 볼까요? 기존에 사용 중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서 도커 대신 포드맨으로 교체된다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렐 7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커라고 하는 커맨드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커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출시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의 마이너 7 버전 같은 경우에는 포드맨으로 대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존의 되면, 7 버전인데 그것도 포드맨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체가 된다라면 7 버전에서도 포드맨을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그 도커의 데몬이 죽으면 전체 서비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포드맨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네, 맞습니다. 네. 데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요. 그만큼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네, 다음 질문도 포드맨 질문이네요. 네. 포드맨의 경우 루트리스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네.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포드맨과 도커의 아키텍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커는 기본적으로 데몬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데몬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퍼드맨 같은 경우에는 데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루트리스, 즉 뿌리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각자의 네임스페이스를 고유하게 가져가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져가고요. 그게 커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루트리스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뭔가 종속적인 운영 자체가 탈피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다 지금 포드맨에 대해서 정말 이게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관심이 높으시네요. 네. 기존에 레드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서 도커를 사용 중인데 8 버전으로 바꾸면 반드시 포드맨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면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네, 무조건 명령어를 포드맨으로. 네, 바꾸셔야 됩니다. 우선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부터는 도커라는 패키지를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맨을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포드맨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커를 이제 그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도커 엔터프라이즈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신다면 반드시 포드맨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들어왔는데요. 8에서 커널 버전이 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클라우드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희의 레드의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부터는 이제 커널 버전을 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환경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요즘에 고객분들이 많이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베어메탈 같은 일반 서버 환경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8 버전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네. 7 버전의 도커와 8 버전의 포드맨 그리고 구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관리 측면에서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그 도커와 포드맨은 어차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비교를 앞서 해드렸고요. 구글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스 같은 형태 또는 카스,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요. 포드맨이나 도커와는 약간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쿠버네티스는 그거와는 완전 별도의 또 다른 것이죠. 네, 실제로 저희가 이 포드맨이라고 하는 기능과 쿠버네티스 기능을 묶어가지고 오픈시프트라는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내서 출시를 하고 있을 만큼 융합된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레드햇에서 쿠버네티스 기능을 하는 게 오픈시프트 제품이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8 버전의 8가지 장점 중 첫 번째로 인텔리전스 OS라고 하셨는데요. 8에 대한 고객 이슈가 되었던 자료가 많이 있을까요?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많아야 레드햇 8에도 개발적으로 보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슈 없이 8을 사용하는데 위험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걱정 없이 써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호환성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가 보통 새롭게 출시가 되면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새롭게 출시가 됐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레드햇에서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베타 버전을 미리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언제 나왔었죠?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 전에, 네. 저희 출시하기 6개월 전에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네. 그래서 미리 고객께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분들이 미리 사용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널리지 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는 7 버전이나 6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트로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운영체제도 인텔리전트한 운영체제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에도 답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사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 알려주시죠. 네, 뭐 많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클라우드 환경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컨테이너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쇼TV에서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쇼TV가 마련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